네, 이번에는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본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이 미국에서 10월 CPI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증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CPI가 결국에는 이 미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속도 좀 늦출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달 있었던 FOMC 때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때 분명 금리의 인상 속도는 분명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수준, 올라가는 높이는 최고점은 시장이 기대한 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아마 12월 달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이번에 미국 CPI가 덜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환호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시장을 워낙 안 좋게 봐서 공모에도 했던 물량을 되돌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특히 미국 시장이 급등세를 연출했다 볼 수 있고요. 이건 상당히 다행스럽지만 잘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8월 이맘때에 7월 달 미국의 CPI를 보고 똑같은 반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잘 기억을 되돌리시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그 소위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CPI가 떨어졌던 세부 상을 봐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 자체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또 전달보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7.7% 헤드라인. 맞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은 6.3%. 여전히 소위 연준이 생각하는 2%대에서는 한참 멀리 높이 있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두 가지 아이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첫 번째는 중고차 가격 하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관련된 것이 생각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중고차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어찌 보면 그리고 이미 예상됐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이런 물건 가격 떨어지는 거는 서비스 가격이 지금 임금 상승발 서비스 가격 올라가는 걸로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라는 건 건강보험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년간 CPI는 분명 낮게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거지만 이미 예상된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연준이 보는 PC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개별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는 이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환호했지만 연준 의원들이 환호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에서 또 12월 연준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50bp 인상 가능성도 이제 80%까지 높아졌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상된 거고요. 워낙 지난달까지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다 보고 그다음에 고용이 워낙 여전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12월 달까지도 계속할 거라는 일부 우려도 있고 심지어 100bp 울트라 스텝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시장이 항상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러니까 과잉 반응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지난달 75bp, 그다음에 12월 달 50bp, 그 이후로 내년으로 가서는 25bp를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 수준으로 좀 돌아간 기대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미국 중간 선거 예상 외로 이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보통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올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민주당이 의회 선전을 보이면서 좀 시장 영향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중간 선거는 소위 레드 스윕이라고 하죠. 공화당이 싹 다 휩쓰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 상원은 아직 12월 6일 조지아 선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예. 하원은 원래 한 몇십 석 차이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공화당이 잡을 것 그렇더라고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은 1950년대 이후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국의 시장은 우상향을 예. 했었습니다. 이제 소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또 그 전에 내려갔던 것들이 다시 이제 소위 평균 회귀라고 하죠. 되돌려지는 현상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데요. 예. 항상 중간 선거 전에는 빠졌다가 중간 선거가 끝나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제 저 형태를 쫓아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만 놓고 보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걱정은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가 좀 이제 그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여전히 지켜냈으면 내년도에 그런 정책 방향성이 여전히 잘 지금 현재 방향하고 똑같이 유지가 될 텐데 예. 아무래도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간 과거의 경험 때 2011년도와 2013년 두 번의 미국의 부채 한도를 가지고 양당이 격하게 부딪혔던 경험이 있고요. 2011년대에는 사상 초유로 미국 국채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상당한 대치 상태가 벌어졌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의 하원이 좀 더 구구적인 매파적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채 한도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한 번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 막바지 속에서 뭐 불황 우려에도 좀 안정적인 실적 발표하는 업종들 이제 좀 주목되고 있는데 대응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건 전세적으로 나타나는데 워낙 1분기, 2분기 이후 3분기에 기대감들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빠르게 내렸었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업종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준비됐으면 지금 보시면은 건강관리, 소위 이제 헬스케어 쪽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필수 소비재도 일부 있고 금융 쪽 이것이 예상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나타낸 대표적인 업종들이고요. 실제로 저 업종들의 지난 한 달간 실적 시즌 동안 지수 상승률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4분기 내년으로 가는 게 이슈일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4분기는 모든 업종이 1, 2, 3, 4분기 중에 제일 실적이 보통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쏟아내야 할 비용들을 다 반영한 경향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가 바뀌면 그걸 또 소위 그 베스라고 그러죠. 빅베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4분기가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실적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연간은 이미 3분기 지나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얼마나 더 낮아질 건가의 이슈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도 좀 내려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침체 4, 4분기부터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내년도 빠르면 2분기 또 내년 3, 4분기에는 침체 가능성을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가 약해지는 것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내년도 실적치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좀 실적을 상당히 좋게 나타내서 그것에 실적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뒷심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약해 보이고 좀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어느덧 이제 코스피 2,400선 이제 회복하면서 뭐 연말 랠리 기대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좋은 말씀 주셨지만 지금 10월 초를 바닥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우상향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산타랠리라는 걸 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워낙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기술적 반등, 예. 그다음에 예상보다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걸 강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앞서 봤듯이 중간 선거 이후에 우상향했던 미국 시장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 한국 시장도 거기에 대한 수혜는 좀 일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수치, 이제 소위 고용, 예. 미국의 고용,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FOMC를 앞두고 바로 한 이틀 전에 또 11월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준이 이제 반응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본다면 예. 상당히 이제 변동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기대는 하되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제 이제 1,300은 이제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우상향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은 수급은 모든 뉴스에 악재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급이 풀리면 당연히 주가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파는 예. 사람보다 주가는 올라갑니다.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그런데 완전히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 소위 이제 추세적인 그 바이코리아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행히 정부가 내세운 그러한 이제 시장 안정책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예. 이 환율도 좀 안정세로 가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만약 지속될 수만 있다면 연말까지도 충분히 바이코리아는 충분히 예. 조금 더 확장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12월 뭐 FOMC도 남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쪽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 당분간 이제 반등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을 텐데 뭐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뭐 지금 뭘 사라, 팔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전략이 이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전 고점, 내가 자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그걸 항상 자신의 원본이라 생각하면은 항상 잃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매일매일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고 내년에 침체 가능성이 계속 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은 늘 일정 부분 가져가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상당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공격적인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예. 일단 배당을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줬던 종목들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는 사실은 소위 그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하죠. 결국은 부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훨씬 많은 순자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또 값도 쌉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이. 그런 예.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금 비중 일정 유지를 하되 뭐 고배당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송재경 하나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